오늘 이 시간에는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네와 마네를 헷갈려 합니다. 당연합니다. 알파벳 철자도 모네와 마네로 한 글자 차이이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했답니다. 따라서 마네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참 후배인 모네와 혼동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모네를 만나고 가까워진 이후로는 평생 동안 그와 교류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1840년 식료품 자파상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르아브르라는 도시 근처의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으며 이때 자연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 훗날 그의 작품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서부터 인물의 캐리커처를 잘 그렸으며 이것을 팔아 용돈을 벌기도 했는데 이 그림이 인상파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외젠 부댕이라는 작가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네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실내의 아뜰리에를 박차고 나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앞에서가 아니면 결코 붓을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작은 배를 하나 사서 여기에 아뜰리에를 만들고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수면에 반사되는 태양광선과 구름의 변화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모네가 배 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마네가 그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네의 작업 방식으로 인해 말년에는 백내장에 걸려 작품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죠. 두 번째로 모네는 연작을 많이 그렸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비추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깔의 변화를 화폭에 담기 위해 한 대상을 시간이나 계절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그렸습니다. 주요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솔을 든 여인 연작입니다. 모네에게 언덕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여인은 빛과 함께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최고의 주제였습니다. 눈과 코에 분간도 없는 이 여인은 스카프와 치마, 발밑에 풀까지 바람에 날리는 밝은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모네의 군인인 까미우와 그의 아들입니다. 까미우는 모네의 영원의 뮤즈였습니다. 모네와 까미우는 화가와 직업 모델로 만난 사이인데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네 집안에서는 천한 모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모네는 기어코 까미우와 결혼하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까미우는 모네와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었으나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품은 까미우가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림을 팔기 위해 당시 사람들의 취향인 화려한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모노를 입기 싫어했던 까미우에게 억지로 입힌 이 일을 모네는 두고두고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까미우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루앙 대성당 연작입니다. 루앙은 파리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과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백년전쟁 당시 활약했던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이 작품은 루앙 대성당을 대상으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빛이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연작으로 그렸죠. 다음은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 연작입니다. 모네는 젊은 시절 파리 근교에 있는 지베른이라는 마을의 풍경에 감탄하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지베르니에 집을 얻겠다라고 했답니다. 마침내 50세의 나이에 지베르니에 집을 장만하고 9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기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연못을 파서 관상용으로 수련을 기르다가 거기에서 빛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수련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모두 이곳에서 그려졌고 이러한 수련 연작은
모네가 죽을 때까지 추구했던 마지막 연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백내장으로 시력이 악화되어 간 탓에 말년에는 수련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250여 점 정도로 워낙 많이 그려서 웬만한 유명 미술관은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없다가 이건희 회장이 개인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사후에 국가에 기증하여 현대미술관에 한 점 걸리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네가 어린 시절 생활했던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르아브르 항구의 아침을 대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아침 안개 속에 붉게 떠오르는 태양, 푸른 빛의 항구, 잔잔한 파도, 배에서 뿜어내는 하얀 연기 등 항구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 미술사의 혁명, 인상파의 등장이라는 영상에서 인상파라는 용어가 모네의 이 작품명에서 조롱의 의미로 탄생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네는 여느 인상파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네는 대중이 내 작품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인상파 작가들이 인상주의 한계를 느끼고 화풍을 바꿀 때도 그는 끝까지 인상주의 화풍을 고수했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의 시작과 끝을 지킨 실로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포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일본을 자뽕이라고 하는데요. 인상주의 초기 일본의 채색모파나가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을 때 나온 말입니다. 당시 인상파 작가들은 일본의 채색모파나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저택을 방문하시면 벽에 수많은 일본 채색모파나가 걸려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